자, 이어서 우리가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요미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듯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코로나19 이후 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 기업은 최근 현대차, LG생활건강을 제치고 시총 8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자,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와 신사업 그리고 콘텐츠 부분이 호실적으로 이끌면서 언택트 대표주로 자리 잡은 이 기업은 자, 1번 SK하이닉스, 2번 포스코, 3번 카카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교육 진행해 주실 분은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 알맞는 분석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금요일 밤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밤에는 원래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회식도 좀 해야 하는 요일인데 또 코로나가 또다시 슬금슬금 또 확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주식 방송 봐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할게요.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어떤 매매 기법이 확률 높게 승률이 좀 좋게 나타나 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 상승을 좀 해놓은 다음에 지금 고점 상당 부분에서 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업종과 테마는 분명하게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좀 되실 것 같고, 시장은 뭐 한반도 일대 미국 무력 시위로 크게 어저께 흔들렸죠. 그렇죠? 어저께 흔들렸는데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주식 지수를 좀 보고 있다가 뭐 1% 올라가고 1% 마이너스 되는 것은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2%, 3%까지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무슨 일이 터졌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역시 뭐 큰 탈 없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방위 관련 애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뭐 잠깐 또 사고 쳤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일단은 뭐 미국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좀 날아다니면서 중국하고 무역 분쟁 이후로 일단은 증시가 단기간에 좀 하락을 좀 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지정학적 이슈는요, 지정학적 악재는 그렇게 커다랗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 조정 이후 빠르게 안정이 좀 되면서 이 하락폭을 또다시 회복을 시켜놓을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제 재점화 이유로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재는 그냥 단기 충격 정도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22평선까지 내려왔다가 꼬리를 강하게 잡으면서 22평선을 지지를 해준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중국, 그렇죠? 홍콩 보합법 가결 앞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죠. 원래는 뭐 국가 안보, 그렇죠? 해치는 행위를 뭐 예방 처벌이지만요. 일단은 명목은 시위대 처벌이에요, 그렇죠? 눈에 가시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일단은 마음에 안 들고 이 진실말을 하면은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홍콩 봉합법 가결을 일단은 시켜놨고요. 홍콩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 부분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화 사태 때랑 비슷해지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뭐 시민 사회와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런 액션을 좀 취한 건데 아무래도 좀 마찰은 당분간 좀 크게 좀 나타나 줄 수는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이슈는 좀 제한적일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역시 일단은 50% 이상 되돌려 놨어요. 50% 이상을 되돌려 놓고 파란색 이평선인 122평선은 이제 슬금슬금 좀 안착을 좀 해주는 자리.
근데 지수가요, 단기간에 너무 크게 상승을 좀 했어요. 좀 쉬고 가도 됩니다. 그렇죠? 원래 좀 쉬고 가야지 주가는 더 큰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바로 하락이 크게 떨어지느냐?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게 하락을 파동이 형성이 좀 되려고 하려면은요, 일단은, 유가 초급락 사태, 그렇죠? 그리고 유로존 붕괴 나라가 유로존에서 이제 디폴트 나라가 형성이 좀 되면은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 줄 텐데 그 이슈가 아닌 이상에는 뭐 자잘한 악재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2100포인트, 뭐 1950포인트 이 국면 박스권에서 당분간 형성이 좀 움직여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박스권이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분명하게 시장 관심을 받을 테고요. 테마 애들, 그렇죠? 테마 애들, 뭐 2차 전지, 오지, 그리고 뭐 뉴딜 정책 관련주 애들, 그쪽 애들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코스닥 지수 역시 얘는 다 돌렸어요. 그렇죠? 이 앞전 조정폭을 엄청난 하락폭을 다 돌려놨는데 지금 이게 돌려놓은 게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그렇죠? 제약바이오 애들이 지금 다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테마 애들, 그렇죠? 테마 애들이 다 돌려놨는데 이쪽 애들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돌려놓은 것은 지금 시총 상위 애들 반도체 대장이 3전이죠. 그렇죠? 반도체 대장이 3전하고 하이닉스, 그렇죠? SK 하이닉인데 여기에 이제 그나마 또 올려놨던 게 지금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랑 카카오톡이 시총 10위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인 얘네들은 오히려 지수가 빠진 다음에 지금 바닥 잡고 있는 국면이에요. 근데 아직 분명하게 지금 당장 회복을 할지 아니면 더 빌빌빌빌 바닥만 잡고 있을지 아직 명확하게 형성이 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진 다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앞전고점까지 들어올리려고 하려면은 분명하게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뒤따라와 주면서 올려줘야지 가능해요. 얘네가 못 움직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고점 박스권에서 한동안 머물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뭐 미국 증시, 뭐 S&P 500 지수 역시 122평선을 되돌려 놨죠. 그렇죠? 그럼 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어느 정도 박스권 국면에서 마찬가지로 형성이 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이다. 모든 전염병 상황을 비추어 볼 때요. 코로나19가 일단은 2차 확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있으셔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전염병들이 다 1차 전염병 이후 2차 확산세가 대부분 다 왔어요. 그렇죠? 근데 2차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증시에 큰 타격을 주느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1차 때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 기하급수적으로 번졌지만 2차 때는 어느 정도 다 개개인이 조심을 좀 하죠. 그렇죠? 마스크도 다 쓰고 있고. 그래서 늘어나긴 하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그렇죠? 경계감으로 1차 확산 때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100개 이상의 치료제 개발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좀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리겠죠. 그렇죠? 3상까지 성공을 좀 해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되려면은 1년 정도는 좀 걸릴 텐데 이게 저 역시도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치료제하고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딜레이 될 경우, 그렇죠? 딜레이 될 경우 일단은 경기 회복 속도는 또다시 좀 느려질 수는 또 있습니다. 하반기 때 뭐 겨울에 올 가을 겨울에 또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슬금슬금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치료제 개발이 이 모든 악재를 종결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고조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층을 직결시키기 위한 카드로 판단. 트럼프 얘기죠. 그렇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단은 미국 내 이제 1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다시 지지율 올릴 핑계거리를 찾아야겠죠. 그럼 가장 좋은 게 중국 공약이에요. 그렇죠? 중국 공약인데 지금 카드는 여러 가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도 손해 나도 손해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드만 꺼내놓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래서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는 유효하지만 무역 분쟁이 재개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차 확산은 증시에 큰 충격 제한적. 2차 무역 분쟁 역시도 증시에 큰 충격 제한적. 중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크게 급격하게 빠진다거나 그러한 흐름들은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지지율 상반기 때 4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확산 속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 때문에 사망자 10만 명 나오니까 44%까지 밀렸어요. 근데도 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명이나 사망자가 났는데도 44%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또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니까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겜의 확률 높은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좀 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 기법을 또 많이 배우려고 노력들을 좀 하시는데 확률 높은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있어도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말리느냐? 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만 쓰면 되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좀 찾으려고 이쪽 저쪽 또 기웃거리면서 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또 손해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률이 80%, 90%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매 기법 한 가지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세틀뱅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종목 상담에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건드릴 필요 없다. 그렇죠? 건드리지 마라. 조금 먹겠다고 달라붙었다가 물리면은 1년, 2년씩 기다릴 수가 있다. 그렇죠?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 파란색 이평선인 122평선을 좀 터치는 아직 안 해주긴 했네요. 그렇죠?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다가 평소보다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좀 돌릴까 말까 고민을 때렸었던 자리예요. 근데 2월달, 3월달 시장 급락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용가리 통뼈가 없어가지고 용가리 통뼈 없이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3만 원대에서 18,000원 부분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좀 했고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다시 122평선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잡아뜨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를 거치고 나서 다시 122평선을 안착을 해준다는 것은요. 그렇죠? 이 주가 흐름의 조정을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세력들은요. 여기에 있는 물량, 여기 물량 있죠. 여기에 있는 물량에 현재 요거 없이, 그렇죠? 요거 없을 때 요까지만 올라왔을 때 여기에 있는 물량에 현재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매수 거래량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62평선 어느 정도 안착하기 시작을 하면은 매수 타임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면 되냐고 하면은요. 이 박스권 상단의 저항 부분 35,000원 부분까지 주가는 올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쉬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좀 쉬고 가면은 아유 그거 어떻게 기다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간다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세력들은 35,000원 부분까지 주가를 올린다. 그래서 62평선 안착을 하면은 이제 정배열을 어느 정도 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자리죠. 거래량 늘면서 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 돌리는 국면, 변곡점이 형성되는 초입 국면에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35,000원 부분까지는 주가 상승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셉텔뱅크가 제가 28,000원대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에이텍TN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뉴딜 정책 결제 관련주로 좀 편입이 좀 되어 있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파트에였다. 그렇죠? 에이텍TN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어요. 그렇죠? 8,000원에서 11,000원 부분까지. 그렇죠? 만원 부분까지 장기간 박스권 형성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국면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었죠. 근데 거래량 흐름으로 봐가지고는요. 세력들이 이 밑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시장 조종을 커다랗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시장 조종이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진짜 종목을 골라내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애들은요. 주가를 빠르게 다시 상승을 시켜줍니다. 아직까지도 그 조정폭을 못 벗어나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물량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근데 얘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죠. 마찬가지로 122평선 안착. 그렇죠? 122평 안착을 하는 거래량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요. 어디까지 주가를 기본적으로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고 하면은요. 요 국면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8,500원 부분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으면 매수 후 1,500원 부분까지 1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정치 관련주로 편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갔다고 끝날 애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내려온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죠? 제 눈에는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면 보시면 돼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즘 손소독제, 제약바이오 애들, 치료제 애들, 백신 애들이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큰 곳에서 크게 뜬 자리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올라갔다 지금 쉬고 있는 애들을 잡아두세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애들도요. 결국엔 이 앞에서는 가시면서 물량 매집을 하고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청해 에탄올 역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이 자리는 그냥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122평선 지지를 받고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어. 그렇죠? 요 밑에서는 매수 관점, 이탈 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박스권 상단인 17,000원 부분까지. 그렇죠? 1차 목표가를 잡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주가 수익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매매가 있는데 신고가 매매 이제 장점은 위로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용이하긴 하지만 단점은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하락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M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각삼각형 수렴 상태로 좀 움직였던 패턴이죠. 그렇죠? 신고가 매매가 커비드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컵 모양을 만든 패턴이 있고요. 그렇죠? 삼각 수렴 패턴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신고가를 가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뚫어놓고 눌린 다음에 S라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어요.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수렴을 좀 하면서 여기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5,000원 중반 부분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시고 여기서 신고가를 뚫기 시작을 하면은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0, 30%는 쉽게 상승을 좀 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 수익을 챙겨 놓고든지 아니면은 내려올 때 이 종목은 22평선, 빨간색 이평선인 22평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탈 시 위험 관리,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죠. 신고가 매매는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플레이드 역시 장대 음봉의 국면을 매수 거래량으로 크게 소화를 좀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은 커비드 핸드 패턴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이평선인 22평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챙기든지 눌렸을 때 22평선이 이탈됐을 때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들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매매 기법이 나에게 좀 잘 맞는지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미중 무역 분쟁부터 다시금 불어오고 있는 코로나19 2차적인 재확산까지 여러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섹터, 수익이 나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트 분석법까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3번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자 6641님 그리고 7927님, 5776님께서 차지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토겐스타 원포인트 투자 레슨 출연해 주신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통 메신저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슈퍼개미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무료로 많은 시장 분석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